네, 자, 제주, 예, 필기 합격생분들 축하드립니다. 저 고생 많으셨고요. 글쎄요. 또, 제주도라는 데가 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육지라고 하죠. 예, 육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계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면접 정보들이 좀 어두우신 분들이 예전엔 좀 많았어요. 예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세상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는 것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께 그냥 쉽게 쉽게 만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아진 점도 많아진다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발표가 난 날입니다. 난 날이어서 아침에 뭐 여기저기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단톡방에서 좀 봤는데요. 뭐 원래도 그게 결론적으로는 크게 뭐 예년과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제주도 면접이라는 게 뭐 따로 있기는 하지만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뭐 특별하거나 뭐 특이하거나 이런 거는 좀 별로 없는 데기는 합니다. 그냥 늘 좀 안, 그저 늘 하던 대로 한다?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뭐 이렇게 약간 존재감이 없는 느낌도 좀 있고요. 좀 평이합니다. 이제 물론 이따가 잠깐 보겠습니다만 이제 기출 질문들을 보면 뭔가 좀 뭐 많이 묻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했는데 뭐 어떤 지역에서는 질문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질문지 딱 5개만 딱 정해놓고 그냥 그거 5개 묶고 끝내는 그런 거가 있어서 한 5분 만에 끝내는 뭐 그런 지역도 뭐 일부 있기는 한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제주도는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뭔가 질문이 좀 다양하고 좀 많아 보이고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요. 또 면접 시간도 한 15분, 뭐 10분, 15분 그 정도 보통 보죠. 예전엔 뭐 인원이 얼마 안 뽑을 때는 뭐 25분 분 정도 있고 뭐 그랬는데 되게 이제 인원수에 맞춰 갖고 시간을 조절하는 걸로 보이는데 뭐 통상 한 10분, 15분 정도 봅니다. 뭐 또 묻는 질문들을 많이 물어요. 그냥 좀. 그래서 그 제가 보통 보면 질문에 이제 교집합과 합집합 이런 표현을 드는데요. 그러니까 합집합이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 합집합과 교집합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냥 예측 가능한 질문 내에서 그냥 묻습니다.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한 질문들은 별로 없다시피 하다고 보셔도 뭐 될 것 같아요. 또 제주도는 또 지역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제주도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아예 그런 류의 질문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들도 좀 있는데 제주도는 뭐 기초 현황 같은 거, 뭐 인구, 예산, 또 뭐 이게 그 읍면동 수, 섬이 몇 개냐, 면적이 얼마냐, 뭐 여의도의 몇 배냐, 예전에 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가끔 요즘도 물어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또 뭐 특별자치도 의미가 뭐냐, 뭐 이런 좀 행정적인 질문도 좀 있기도 하고, 또 뭐 일반적으로 좀 현안 문제를 많이 묻습니다. 뭐 한 3, 4년 됐죠. 벌써 이게 제주도 이제 그 교통 문제, 버스 노선 개편하면서 뭐 그것도 좀 묻기도 했었고, 또 유네스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됐죠. 그래서 뭐 그것도 좀 묻고, 또 외지인들 하도 이렇게 중국 분들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이러저러하게 좀 그렇죠. 또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그닥 반가운 일만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뭐 관련돼서 뭐 생각도 묻기도 하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공항 때문에 또 예, 뭐 하여간 신공항 문제 때문에 또 여러저러하게 주민들하고 좀 갈등도 있고 뭐 주민투표를 한 해 만에 뭐 했는데 뭐 도지사가 받네 안 받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관련된 질문들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도 좀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주도에 좀 뭐 돈의 현황이라는 게 좀 핫한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질문들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좀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건 또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조금 좀 그런 약간 현안 질문들을 조금 이렇게 걷어내고 뭐 이렇게 좀 맨날 물었던 질문들 위주로만 보면 그 약간의 현안 때문에 뭔가 뭐 핫한 걸 뭔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약간의 착시 효과는 좀 있는 건 맞는데 그거를 좀 걷어내고 보면 좀 많이 좀 빤해요. 많이 빤한 부분이 있어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주도 특히 질문이 아까 합집합은 좀 넓어 보이고 뭔가 다양하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 합집합이 거의 교집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질문의 풀이 거의 좀 동일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필요배수는 아까 제가 단톡방에 오시기 전에 제가 뭐 일일이 이제 숫자를 대조해 볼 시간이 없어서 단톡방에 여쭤봤더니 뭐
그 뭐 일행은 아까 1.2배수 정도 되고 뭐 어떤 데는 1.3배수까지 가는 직렬도 있고 또 어떤 소수 직렬은 그냥 1배수만 뽑았다 이런 얘기 보니까 아마 그냥 통상 한 1.1배수 뭐 약간 뭐 그 정도 예, 보통 뽑고 이렇게 많이 뽑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아마 1.3배수까지 된 거는 뭐 더 많이 뽑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동점자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소수 직렬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는 동점자들이 좀 나오죠. 예, 어쩔 수 없이 그 뭐 급관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산점 이런 게 없다 보고 그냥 똑같은 거 조정 점수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차원의 것이지 뭐 괜히 뭐 괴롭히려고 그런 건 뭐 아닐 거니까요. 뭐 그런 소수직렬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애로가 좀 있죠. 인원이 작다 보니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고문은 제가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진 부분은 좀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늘 그냥 하던 대로, 예, 하던 대로. 뭐 지난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험 일정이 많이 늦춰지기도 하고 뭐 좀 난리 났었죠. 다들 그때 인사과에서도 이제 방역 조치까지 해가면서 면접을 보려니까 여러 가지 좀 신경도 많이 쓰이시긴 했겠지만 일단 면접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뭐 그렇게 크게 특이사항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도 뭐 특별하게 다를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예전에 나왔던 그런 분위기대로 그냥 그대로 갈 거니까 거의 대부분 뭐 특별하게 뭐 변수가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면접 강의 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좀 안정감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늘 드립니다. 요 정도 이제 인트로덕션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요 강의는 사실 정규 강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오픈 특강이라고 해서 늘 이제 면접 나오면 기출 해설해 드리고 뭐 나왔는데 이런 거 다 그냥 알려드려요. 연가는 것들은 다 싹 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엄한 정보들에 낚이셔가지고 뭐 예, 시간 버리고 비용 버리고 마음 고생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서 제가 늘 이제 뭐 제가 면접 강의가 이제 7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얼떨결에 여기 와가지고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그래도 그냥 원래 예전에 돈 받고 돈도 적지 않았어요 당시에 예. 그때도 뭐 지금 가격 정도 했습니다 동일하게 제가 뿌듯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그냥 다 여러분께 받아서 웬만하면 다 공개해 드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단톡방에도 올려놨습니다. 이미 강의는 못 드렸는데 그때 지역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오픈 특강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방직에 통합을 해서 그냥 대략적인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고 뭐 자기소개서 특강도 따로 먼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픈 특강으로도 올라가져 있고요. 뭐 수강생분들에게는 또 정규 강의이기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픈 특강이라고 해서 뭐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다 정규 강의인데 일부를 그냥 예 그냥 다 알려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 오픈 자료라고 해서 단톡방에 올라가져 있는데 먼저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제 교재 일부 그냥 발췌해서 기출들 그냥 알려드리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 수강생분들이 알려주신 것도 있겠지만 또 적지 않은 부분은 그냥 뭐 강의는 안 들으셨고 뭐 책만 보시긴 했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당연하게 예, 그냥 공개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돈 받고 팔고 이러는 뭐 교재에 어쩔 수 없이 뭐 체계가 잡혀 있는 저작권물이니까 그런데 뭐 그런 정보들 보셔도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 면접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요것도 그거의 좀 일환이고요. 그 기왕에 좀 늦게 하는 김에 되게 엔간하면 제가 필기 발표 날 직후 정도에 보통 본 강의를 합니다. 그때 할 때 앞부분에 이제 면접 공고문 혹시 달라지는 게 있으면 같이 해설도 해드리고 뭐 주의사항, 또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 뭐 또 기출 질문들 일부 뭐 다 해설하려면 강의가 되니까 그렇고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이어서 본 강의할 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지문의 톤이나 분위기 정도는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 허튼 정보이거나 좀 잘못된 카더라 이런 거에 좀 휘둘리지는 않게 최소한 해드리는 게 뭐 기본 사명인 것 같아서 늘 이렇게 좀 오픈 특강을 그렇게 같이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규 강의에 오리엔테이션과 거의 동일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고문부터 좀 볼게요. 공고문 뭐 보셨겠지만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 특이사항 없다는 게 결론인 거고요. 뭐 저기 그냥 맨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가지가 그런데 확진자가 임시 시험을 희망하는 경우,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희망하는 경우 라고 해서 예, 요 사항인데 좀 제가 좀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쿨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건데 좀 제가 좀 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간에 이제 일부 학원가에는 뭐 원래는
코로나를 걸리거나 확진, 그러니까 밀접 접촉다. 그래서 자가격리가 되더라도 면접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말씀드리면 좀 자가격리에 좀 신경을 좀 쓰시, 자가격리가 아니라 자기 방어, 자가 방역에 자가 방역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애둘러서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 차원에서는 뭐 무조건 걸렸거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가 되더라도 그거를 이유로 해서 면접을 허용을 안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허용하지는 않는다. 가능하면 하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여기서 가능하면이라는 단서가 중요한데요. 그 단서 조항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확진자가 돼버리면 당연히 뭐 먼저 알려야 되는 것도 있겠고요. 여기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한을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확진이 됐는데 면접이 응시가 가능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확진자는 밀접 접촉자는 이제 확진자와 접촉이 되어 있는데 감염이 됐더라도 한 14일 정도, 2주 정도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감염만 시키는 것이죠. 그게 되게 코로나가 되게 약간 지독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니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뭐 PCR 검사도 나오지 않으니 일단은 격리하고 보는 거거든요. 되기 때문에 집에서 격리하게 합니다. 그 집에 격리된 분들 집 밖에 못 나오게 맨날 전화하고 뭐 필요하다 했으면 갖다 주고 하는 게 누가 할까요? 몇 달 뒤에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 일을. 일산의 주민센터에서 그게 주요 업무가 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뭐 당장에 하실 텐데 여튼 간에 그런 상황인데 면접을 보려면 면접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 면접 기간 안에 자기가 해당되는 면접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에 면접을 볼 수 있다라는 주치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인이. 그럼 주치의는 뭘 갖고 판단을 할까요? 물론 이제 자가격리자면 여러 가지 뭐 문진을 좀 해보겠죠. 뭐 열이 있었는지 뭐 등등등 기초적인 판단을 할 텐데 확신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또 하나 확진자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뭐 증상이 아주 경미한 확진자도 일부 있다고 해요. 하지만 확진자는 명백하게 확진자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돌아다닐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그러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냥 갔다 오세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택시 타고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지역 보건소에서 아마 119에 요청을 해서 구급차를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 가지 방호 장치를 좀 하셔야겠죠. 그 하신 상태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도청에서 지정한 면접실,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도 방역 조치를 좀 세게 했겠죠. 뭐 일부 지자체 가니까 좀 거리를 상당히 띄우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거리를 상당히 띄우는 방식으로 하고, 뭐 중간에 비닐 차폐막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날짜에 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나중에 뭐 치료가 받은 다음에 따로 면접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미리 물론 신고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허가 요청을 하여 외출 허가를 받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요원, 여기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나온 게 바로 이 공무원, 담당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신청서도 미리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해야지 그 공간에다가 마련을 하고 거기 공간에 대한 별도의 방역 요원이 붙어가지고 방역 조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는 특정 개인의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방역이 중요한 겁니다. 뭐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은 여러 가지 절박한 부분이 있겠으나 여하튼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그 조건 면접 기간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나오려면 담당 의사의 오케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글쎄요 확진자한테 오케이를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죠?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어떻게 알아요? 만약 그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걸려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하지는 마셔라.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자가 방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내가 나만 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뭐 제주도도 아마 스터디룸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스터디 한답시고 이렇게 어디 모여 있으면 밀집된 공간에 뭐 스터디원들끼리는 괜찮아요. 누가 왔다 간 사람이 확진자가 걸려버리면 그 사람
뭐 QR코드로 아마 인증하고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비슷한 시간에 들어왔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된다면 그냥 자기는 도리 없이 그냥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그래서 제가 스터디 같은 거 하실 때 모여서 하지 마시고 그 스터디룸 같은 거 좀 피하셔서 조금 넓은 좀 개방된 공간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하시거나 시간도 좀 짧게 뭐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온라인 줌 같은 걸 하시는 걸 제가 권합니다. 엔간하시면 뭐 1년 넘게 공부하신 것들을 뭐 그 스터디 한다고 그거 느는 것도 아닌데 그 뭐 스터디 한다고 면접 잘 볼 것 같으면 다 하라고 하죠. 그런 거보다는 뭐 필요하다면 그냥 줌 화상으로 하시면 뭐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서로 간에 편리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저는 사실 줌으로 모의 면접을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면 다 좋아라 해요. 편하고 좋고 도리어 더 집중력이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꼭 그런 오프라인 스터디만 고집하지 마시고 웬만하시면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웬만하시면 자가격리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떨어지는 낙엽도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직 낙엽 떨어질 때는 아니지만 예, 그 정도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기타 등등 얘기입니다. 다음 면접 일정은 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확인을 꼭 하시고요. 예, 당연하게도 보니까 뭐 간호보건직을 뭐 다른 데는 먼저 보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냥 뭐 일정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진행을 하네요. 7월 20부터. 그래서 면접 준비 기간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많이 남은 건 아닌데 뭐 이 정도면 뭐 이너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기초주문이 좀 빠른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준비할 총량이 좀 뭐 그래요. 또 제주도 면접은 이제 후기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원래 제주도 분들이 이렇게 살갑고 차갑고 이렇게 이런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원래. 제가 왜 어떻게 이걸 잘할까요? 참고로 제가 제주일고를 나왔습니다. 중앙고와 제주일고를 나와서 예, 건입동에 있었거든요. 뭐 저도 대학 때 이제 떠나온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뭐 좀 압니다. 뭐 원래 제가 보는 제주는 아닌데 뭐 제주도에서 뭐 예, 고향이죠 거의. 네. 여튼 그래서 이제 면접 분위기도 이렇게 아주 살갑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그냥 뭐 건조하고 조금 드라이하고 약간 좀 기계적인 느낌. 그래서 뭐 좀 뭐 편하게 막 해주고 이런 느낌은 잘 없어요 보면. 그래서 역시 제주도답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냥 따박따박 여러분 얘기하실 것만 좀 열심히 얘기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딱히 뭐 면접위원이 뭐 드디어 까칠하게 뭐 압박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그냥 약간 좀 형식 그러니까 뭐 형식적이라는 말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고 좀 건조하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개인적인 질문을 가지고 뭐 꼬리 질문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일부 또 타지에서 지원하신 분들이 좀 있죠. 타지에서 뭐 제주도 분들은 요즘은 그래도 사투리 같은 걸 이제 거의 안 쓰셔서 뭐 약간은 서울말 느낌이 좀 나죠. 뭐 꼭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타지에 오신 분들은 좀 티가 나면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묻기는 해요. 간혹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불이익을 봤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타지거나 아니면 뭐 어릴 적에 뭐 고향이 여기기는 한데 뭐 대처 뭐 예컨대 육지에서 좀 있다가 다시 왔다 뭐 이런 뭐 그런 분들 좀 왕왕 계신데요. 그냥 여기에서 정주하고 살 거다. 그리고 저 어디 안 갑니다. 이제 이런 약간의 기묘 확신만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정도 예의 정도만 갖추시면 되는 일이지 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좀 그 간혹 계세요. 보니까 뭐 딱히 뭔가 이제 제주도로 지원한 이유는 좀 빤한데 그걸 또 그런 분들이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 혼자만 뭐 이상하게 캐릭터를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도 좀 같이 좀 드릴게요. 다음에 아까 여기 유의사항은 뭐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조심하시라는 얘기니까 뭐 특별하게 보실 건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자기소개서 역시도 뭐 그러니까 뭐 두 장이나 써야 돼서 조금 부담은 되는데요. 자기소개서 관련돼서 제가 이제 강의를 따로 드린 게 있으니까 그냥 조곤조곤 쓰시면 돼요. 뭐 이거 가지고 뭐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좀 성의 있게 열심히 좀 뭐 본인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장점이나 뭐 경력 알바 같은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쓸 건 좀 쓰시고요.
예, 뭐 사회 경력 없더라도 뭐 그런 거 너무 개의치 마시고 뭐 특별한 무슨 능력도 없는데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예, 조곤조곤 쓰시면 됩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건 없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강의를 제가 오픈 특강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나와 있고요. 제가 뭐 아마 단톡방에 올려드렸을 텐데 그거 보시고 좀 참고해서 좀 정성스럽게 쓰자. 뭐 본인 나에 대한 좀 정보를 기왕이면 조금 많이 좀 담아보자. 그리고 뭐 조금 기왕이면 약간 좀 미리 좀 찾아보셔서 뭐 희망 업무나 아니면 관심 분야 정도 조금 찾아보시고 좀 약간 아는 척 예. 그런 느낌만 조금 담아서 좀 성의 표시를 좀 하자. 뭐 요 정도의 기준점만 가지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먼저 일단은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랑 오픈 특강이니까 먼저 분위기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좀 있었는지 오픈 자료를 공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만 드려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아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예, 요거보다는 강의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뭐 좀 수강생과도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다음 기출 팩트 교재는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합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좀 밀도 있게 하려고 해서요. 시간도 되게 컴팩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여기서도 그냥 좀 후다닥닥 좀 빠르게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그냥 띄워놓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라 따로 뭐 자료는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면접 시험 개요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통상 뭐 제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당연하게 교재를 쓰다 보니까 통상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배수는 대충 이 정도 늘 뽑던 대로 뽑았는데 원래도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일괄이고요. 뭐 제주시냐 서귀포시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해서 질문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소개서만 내시면 되고요. 개별 면접은 지난해 15분이라고는 하긴 했는데 뭐 10분 좀 넘고도 그냥 적당히 끄는 것 같아요. 면접위원은 이제 2명 하실 때도 있고 3명 하실 때도 있고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2명 혹은 3명이신데 외부인자가 1명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외부적으로 티는 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교수님들 지역 대학의 이제 특히 이제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가족들 오셔가지고 뭐 행정학스러운 질문들이 있죠. 예, 그런 질문들 퀴즈 질문들을 하시거나 좀 밑도 끝도 없는 시사 질문들 갑자기 예, 엊그저께 제가 전북이 있었는데요. 전북 면접 중에 큐코노미를 아냐고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못했고요. 심지어 저도 아직까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요. 저도 모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약간 그 교수님들이 오셔서 약간 시사 용어라고 약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하여간 예, 본인이 아시면 다 아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근데 제주도는 그런 건 없어요. 보면 예, 그런 건 없고 그냥 공무원과에 계신 분들이거나 외부면 뭐 관계기관이나 의회 쪽에서 오시는 것도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별로 이렇게 질문에서는 특이한 게 없다 보니까 티가 나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쓸 부분은 좀 아니에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런 교수님들이 빌런이에요. 면접 빌런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하여튼간 좀 이상한 거 많이 물어갖고 예, 뭐 당황시키고 좀 그러시는 것들이 좀 있지만 뭐 그런 면에서는 제주도는 좀 편안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진행도 뭐 당지 뭐 딴 데처럼 5분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면접만 보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당일날 하시는 건 없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난해가 원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씩 이제 달라진 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근데 이제 제주도는 뭐 그냥 뭐 마스크를 쭉 꼈다 뭐 요거 하랑 면접위원 책상 앞에 투명 가림막이라고 하죠. 아크릴판이 붙여져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한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데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마스크도 서로 끼고 있고 또 투명 가림막이 있다 보니까 좀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다라는 얘기는 뭐 다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뭐 근데 안 들려도요. 뭐 그래도 대충 이렇게 귀동냥을 하면 뭐 지문이 좀 빤하니까 이제 눈치껏 대부분 다 알아들으실 수 있고요. 뭐 그렇게 안 들려서 답변을 못한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본인이 얘기하실 때 가급적이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이제 마스크 있죠. 마스크를 뭐 늘 끼고 계셔야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대기장 안에서 취식 같은 거 못하게 방역 규칙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것도 안 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이렇게 상수 같은 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 좀 들고 가시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도 좀 새 거를 한두 개 좀 갖고 계시다가 특히 이제 대기하시다가 적어도 대기를 좀 길게 하면 한 두세 시간 정도까지 대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 기간에 아마 자료 같은 거는 다 보게 합니다. 대기 시간에 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다만 뭐 이동은 당연히 뭐 바깥에 못 나가신 건 잘 알 테고요. 그래서 대기 시간에
뭐 좀 뭐 여러 가지 좀 답답하실 테니까 끝나고 이제 면접장으로 이제 본인 번호가 됐을 때 이동하실 때 그때 마스크 새 걸로 좀 갈아 끼우시면 좀 뽀송뽀송하고 좀 느낌이 좀 새롭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새 거를 좀 갈아 끼우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나랑, 다음 면접장 안에 들어가셨을 때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잘 전달되는 게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목소리도 조금 크게 하시는 게 좋은데 뭐 크게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좀 또박또박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모의 면접을 실제로 진행해 보면, 그러니까 또박또박이라는 게 말의 스피드를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한 0.8배속 정도로 약간 좀 천천히 하는 것과, 또 더 중요한 게 아마 말을 좀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했습니다. 마침 끊고 한 1초 정도 텀 두고 그 다음 문장 이어가는, 그 다음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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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약간은 좀 속도가 과하지 않게 말이 좀 급하게 나오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질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조금 빨라지지는 않게 정도의 느낌에다가 문장 사이 인터벌을 조금 두면서 얘기하면 되게 좀 선명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좋겠다. 마스크 좀 끼는 거랑 좀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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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기보다는 조금 정제된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전달력이 좋겠다. 뭐 그 정도는 좀 가이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면접 내용 보시면 그냥 편안합니다. 뭐 딱히 힘주거나 뭐 괴롭히는 거 없고요. 다음에 기출 위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난한 질문들, 예측 가능한 질문들 위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뭐 딱히 뭐 너무 황당한 질문 받아서 무슨 말을 못했어 이런 거는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늘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잘 부탁해 좀 짧게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면접위원마다 이제 본인이 한 서너 개씩 할당된 질문들이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질문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해요. 시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1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 좀 길면 좀 짧게 하라고 계속. 왜냐하면 서로 면접위원들 각자 맡은 게 있는데 여기가 길어지면 다른 면접위원들 하야 될 시간을 침범하니까 그래서 자꾸 제지를 하는 건데요. 열심히 말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길게 말하시면 그렇게 돼서 중간에 잘리면 당황스럽잖아요. 괜히. 예,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러는 것보다는 연습하실 때도 한 1분. 뭐 저는 보통 그냥 3문장, 5문장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3문장, 5문장 정도로 좀 예, 따박따박 얘기하는 걸 위주로 조금 예, 말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당황하지 않게. 다음에 자기소개서 질문도 좀 하는 편이에요. 뭐 많이 한다 이런 건 아닌데 봐서 이렇게 좀 질문할 거리가 있으시면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원래 쓰신 면접관한테 주고 여러분들이 뭐 들어오시면 그때 한번 쓱 보시면서 뭐 그냥 뭐 질문이 없더라도 보시기는 하는 거니까 1차적으로 이게 정보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면 면접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라 제가 자기소개서 특강 강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다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뭐 대개 제 경험 같은 거나 경력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약간 이런 류의 질문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뭐 내용 가지고 막 따박따박 따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본인에 관련된 얘기 질문 받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서 뭐 부담 가지고 건 없죠. 자기소개서는 뭐 본인이 쓴 내용을 갖고 질문 받으면 뭐 자랑할 얘기 위주로 쓰시면 뭐 자랑할 기회니까 도리어 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현안 질문입니다. 현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물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것 같냐, 원인이 뭐라고 간다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어찌해야 되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금 좀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는 아닌데 지난 어떤 면접조에서는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면 그러면 반대하는 정책은 하나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태클을 거신 한 면접조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면접조가. 근데 다른 데는 뭐 그냥 넘어갔는데 막 간혹 그런 경우는 있는데 좀 예외적인 거라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준비입니다. 대개 보면 뭐 지원 동기, 장단점, 뭐 전공 뭐 이 정도 좀 간단하게 묻고요. 뭐 소위 이제 인적성 질문이라고 하는 본인의 개인의 장점, 단점 이런 질문과 그다음에 공직관 질문이라고 하는 뭐 공무원의 의무 뭐 블라블라 이런 질문들, 그리고 제주도에 관련된 뭐 인구부터 시작해서 뭐 예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나 뭐 제주도 현안, 뭐 발전 방안, 관광객 많이 올려게 하려면 어쩌면 좋겠니,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의 질문들 되게 한 뭐 거의 그 비슷한 비율로 내는 게 일반적인 격이는 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되게 그냥 어느 쏠림 없이 그냥 뭐 말 그대로 무난하게 좀 비율을 맞춰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현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형 질문, 제주도의 가장 큰 지금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묻고, 뭐 제주공항 신공항 문제가 좀 논란이 될 거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끄덕끄덕 넘어가고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뭐 꼬리 질문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뭐 기술 직렬 질문은 약간의 퀴즈형 질문, 약간 정보적인 질문이 좀 있죠. 예, 뭐 근데 뭐 아주 지엽적인 뭐 그런 거 묻지는 않아요. 뭐 사복직 같은 경우 뭐 대변에 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뭐 이런 얘기랑 또 뭐 복지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되게 예측 가능한 어떤 전공 질문이 좀 직렬 질문이 좀 있는 것이고요. 뭐 약간의 퀴즈형 질문, 예컨대 뭐 토목직 같은 경우는 뭐 콘크리트의 종류, 뭐 기계직 같은 경우는 뭐 베르누이의 정리가 뭐냐, 약간 이런 뭐 이런 과의 퀴즈형 질문이 없지는 않은데 간혹. 근데 뭐 그건 좀 메인은 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지역적인 퀴즈 질문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 되게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고요. 뭐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도 건축이 다른 데 비해서는 뭐 어떠어떠한 좀 특징을 가져야 되냐, 뭐 추구할 방향이 뭐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이거나, 예, 뭐 그 정도입니다. 예, 뭐 너무 이렇게 특별한 거는 별로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간호보건직은 제가 따로 강의, 추가 강의를 따로 했습니다. 예, 공통 강의긴 합니다만, 그거 일단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또 그냥 일반적인 질문들, 뭐 보건소뭐 아는 거 뭐가 있냐, 뭐 하고 싶냐, 뭐 관련된 사업하려면 뭐가 중요하겠냐, 뭐 이런 식의 좀 원론적인 질문들이 많지, 뭐 감염병의 종류네, 무슨 뭐, 예, 검사 방법이네, 뭐 이런 좀 지엽적인 질문들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담이 좀 적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 현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주시냐 서귀포시냐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제주도 전체로 보시면 되겠고, 도현황 아까 인구, 예산, 면적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구역, 섬의 개수, 예, 뭐 그런 거 있죠. 예. 다음에 뭐 신화, 제주도 신화 뭐 이런 거 관련된 질문들 약간 그 정도에 있을 뿐이니까 예측 가능한 것이고요. 근데 되게 이제 간혹 뭐 자주는 아닌데 뭐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뭐냐, 또 뭐 어떤 개념이냐 뭐 이런 정도의 질문과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란이 되는 현안들이거나 뭐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뭐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찬반 중에 뭐냐 이런 건데, 뭐 그런 거는 뭐 저기 찬성이냐 반대냐가 뭐 질문의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마찬가지로 이제 제2공항 관련돼서 질문이 뭐 다 물은 건 아니에요, 당연하게. 뭐 근데 좀 많은 여러 조에서 그냥 그때 하도 논란이 됐던 상황이었기도 해서 아마 질문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러면 뭐 질문을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설명은 요 앞에 설명은 나중에 좀 이따가 본강에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하고요. 예시로만 그냥 뭐 오픈절에 드렸던 얘기긴 합니다만 7급 거는 빼고요. 예, 9급 거를 보면 되게 이런 게 이제 표준 사이즈예요. 자,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후기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만 여기서 골라서 교재에 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풀 버전은 수강생분들은 저기 딱 카페에 가면 전체 버전이 있어요. 전체 버전이 아까 저기 카페 수강자료에 가시면 이게 제주 교재 자료인데, 등업하시면 수강생분들은 등업하시면 여기 들어오시게 되고, 여기 웹교재가 있습니다. 웹교재. 그래서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지금 보고 계신 그 아까 화면들이 있죠. 밑줄 쳐고 한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뭐 배송, 제주도 같은 경우 배송도 조금 그렇기도 할 텐데 뭐그 교재 기다리지 않고도 여기 화면 띄워놓고 하니까 그냥 보셔도 돼요. 밑줄 친 거는 나중에 다 그 웹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그 자료가 좀 들어가져 있고요. 예, 각 챕터별로. 다음에 기출지문 세트랑 제주도 겁니다. 다음에 면접 후기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지문 세트를 눌러보시면 이제 풀 버전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19년도, 18년도에서 제가 뭐 그래도 알려주신 대로 모아서 작년 일행만 해도 29개가 있고 사복 6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실으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좀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좀 골랐다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수강생분들은 안내드리겠지만 한번 풀 버전을 직렬을 가리지 마시고 한번 지난해 거는 통으로 다 보시고, 다음에 뭐 사복이다, 뭐 지방시다 그러면 예, 뭐 작년 거 이름까지 다 보실 건 없겠고요. 되게 예, 그 역으로 해서 사복직 뭐 지난해 지지난해 쭉 역순으로 해가지고 보면서 직렬 질문들 어떤 게 있는지 관련된 것만 좀 챙겨 보시는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나중에 좀 안내를 드릴 테고요. 일단은 교재에 실려 있는 것만 그냥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거 질문 세트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받았던 질문을 기억나는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모으는 거 한 세트.
이렇게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뭐 인적성 질문 따로, 뭐 공무원 관련된 질문 따로 이렇게 다 분해를 해버리면, 제주도 관련된 질문 따로, 그럼 전체 총량도 안 보이고요. 뭐 서로 간에 다른 사람 간에 어떤 게 공통 질문이도 잘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뭐 대부분의 면접 교재들 그렇게 돼 있던데,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질문의 흐름도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질문의 배분도 알 수 있고, 여기 니은자로 한 거는 꼬리 질문입니다. 이거를 물었더니 이제 꼬리 질문으로 했다, 이런 표시도 있겠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면접 보시고 나오시면서 이제 카톡이나 뭐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그거를 잘 정리했다가 이제 워딩만 조금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보시고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비교가 쭉 되겠죠. 요거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좀 분석적인 거는 다음에 정규 강의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맨 처음에 자기소개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 본인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라는 질문. 그 다음에 공무원의 6대 의무, 이런 거 좀 외워야겠구나 생각이 드시겠죠. 6대 의무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뭐 쫙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복종 의무도 있으니까 그거 껴가지고, 그러면 공무원은 복종 의무가 있는데 상사가 부당한 짓을 하면 어쩔래? 라는 질문. 뭐 가장 빈출 질문이죠. 예. 다음에 내가 개혁한 일과 도의 급한 일 때문에, 도라는 게 이제 업무적으로 급한 일 때문에 틀어진다면, 내가 뭐 이렇게 사적으로 뭐 할 거를 계획을 했는데, 그죠? 업무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뭔가 뭐 가족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만약에 그 도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오는 바람에 그때 못 가게 되는 상황,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답정너 지문이죠, 그죠? 답정너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이 뭐냐? 그다음에 어린 시절 꿈과 지금의 꿈이 일치하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이런 것도 물었고요. 그다음에 청렴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질문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거의 공통적으로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지가 이런 거죠. 인사과에서 이게 질문지 리스트를 주기는 해요. 그냥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정도 주는데, 그 순서대로만 거기서만 묻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묻고, 뭐 필요하면 뭐 기본적인 또 묻기도 하고, 약간 좀 섞여 있는 느낌이 좀 살짝 있습니다. 공무원사 청렴이 왜 중요하냐? 그런 질문.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요 정도면 10분, 이 정도면 10분 뭐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의 질문 사이즈로 보입니다. 딱히 이게 특별한 거 없고요. 잘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도 없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당연하게도. 뭐 모든 조가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좀 다르죠. 다른 조인 걸로 보이는데 조별로 자기소개했고요. 6대 의무, 이것도 질문지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죠. 다 이렇게 이런 걸 묻게 좀 했구나. 이번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라는 거를 이제 물으셨어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가치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상사의 부당 지시. 약간 순서는 좀 맥이 좀 다르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번엔 제주의 인구 예산 물었고요. 제주에 현안하는 거 뭐가 있냐, 이렇게 아까 이렇게 오픈형 질문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본인의 소통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냐, 그죠?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겠냐. 또 학창시절에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뭐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경험 질문이 바로 이 갈등 질문이죠. 봉사 경험, 갈등 경험, 뭐 이런 거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런 게 이제 시사 질문인데요. 지난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뭐 그린 뉴딜, 뭐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이렇게 세 개 분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도된 약간 시사 질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 거. 근데 이거는 글쎄요, 그냥 뭐 즉답하기가 뭐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뭐 들어는 봤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거 딱 묻히면 답변을 깔끔하게 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냥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앞으로 뭐 한국이 뭐 잘 발전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무슨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그런 거를 뭐 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제가 들어는 봤는데 뭐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그런데 예민하게 생각하실 거 없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되게 다르죠. 질문의 사이즈랑 느낌이. 그래서 와, 이게 다 지각각으로 좀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달라 보이는데 이거의 합집합으로 놓고 보면 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죠. 전체를 제 지문을 아우르시면 이 합집합이 조금 넓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그 안에서 묻는다. 그죠? 합집합 안에서 조금 다를 뿐인 거예요. 약간 그런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분 보면 하나만 더 보죠. 자기소개 시켰어요. 똑같이 자기소개 하는구나. 첫 번째 질문 제주 관련돼서 아는 것. 뭐 제주 관련돼서 현안이 뭐냐라는 건 뭐 똑같은 질문이죠. 예, 자유롭게 제주도에서 아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뭐 준비하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여기 쿼트를 딴 거는 본인이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얘기하니까 그게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물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맥락이 있어서 제가 꼬리 질문으로 이런 정보를 좀 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한눈에 딱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청렴에 대해서 말해봐라. 아, 청렴이 앞에서도 보니까 똑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질문제 있나 보다 생각이 좀 드시겠죠.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 질문. 자, 여기 보시면 청렴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뭐 본인이 촌지 문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하다가 촌지 문화를 근절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면접위원이 야, 그러면 촌지 문화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딱 보시니까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게 이 질문이 좋은 질문 같아 보이지는 않죠. 괜히 오해 살 수 있는 질문인 걸 했나 보다 라고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죠? 대략.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여기다 물었네요. 이제 앞에 두 케이스를 보면 하고 싶은 업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흔히 많이 묻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질문 중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질문인데 오면 뭐 하고 싶니? 어떤 걸 잘할 수 있니? 이런 건 되게 기본 질문인데요. 앞에 둘은 또 아예 안 했어요. 2분만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계산책이 따라오는 되게 평이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 경험, 봉사하면서 느낀 점, 본인의 장단점, 그다음에 원칙과 형성 중에 어느 쪽에 좀 본인은 가까운 편이냐. 이건 뭐 정답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점수로 매긴다면 어쩌냐. 이것도 질문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앞에서 보시면 거의 똑같은 질문이 있죠. 몇 점이냐 정도 얘기하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일부는 겹치는데 일부는 조금 더 다르고 이렇죠. 그죠? 세 개를 보면 느낌들이 조금씩 다 맛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보시면 나중에 나머지 것들을 계속 보시면 그래 그냥 대충 그냥 조금 다르기는 한데 총량 합집합으로 보면 다 그냥 요 안에서 묻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고개가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총량만 딱 준비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거기서 거기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끝나고 나면 뭐 원래도 그냥 뭐 맨날 묻던 거 물으셨어요, 기출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한 가지만 보면 여기 예를 들자면 중간에 보시면 이제 요 경우 이제 특이한 거도 잘 보시면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간혹 이거 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 자기소개 시켰어요. 아예 대놓고 찝어가지고 제주 신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을 바로 받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바로 묻는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아마 이조의 어떤 아마 교수님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인지 이분이 했던 얘기를 했겠잖아요. 그러면 뭐 공청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과로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제주공항 관련해서 공청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죠. 근데 뭐 반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러면 강정 얘기를 또 갑자기 또 들어와요. 강정 얘기를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죠. 아니 이거 되게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예.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가. 그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는가.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정도 그러다가 큰 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갈등이 있지 않았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그럼 공무원은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해도 거의 5분 가까이 시간이 갔을 것 같은데 처음 오자마자 다른 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됐다는 사실이 있죠. 좀 예외적인 경우에 왜냐 그러면 예외적인 걸 알 수 있는 게 제가 풀 버전 이런 거에도 아까 한 28개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쭉 비교해 보면 요 한 케이스가 이래요.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라고 온 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너무 다 이럴까봐 생각하지 말고 얘를 좀 예외적인 케이스 이렇게 꼬리 질문으로 계속 뭔가 약간 따지듯이 들어가는 거는 좀 흔치 않은 제주도에서는 특히 흔치 않은 케이스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소서 얘기도 물어봤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좋다라고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워드는 그러면 잘해요. 예.
뭐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산업구조가 어떻다고 알고 있냐? 제주도 산업구조의 문제점이 뭐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되게 거창한 질문 같은데요. 기출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관광 베이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 얘기를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매년 이런 질문을 하네요. 그러니까 산업구조. 그다음에 그러면 본인 관광 쪽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관광 활성화 방안 이런 건 뭐 당연히 물을 수 있죠. 여기 보면 제주 예산, 재정 자립도 읍면 등에서 마지막에 몰아가지고 묻고 끝냈습니다. 자, 이것도 또 맛이 좀 다르죠. 자, 이 정도 보면 대충 이제 느낌이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것 요런 거는 좀 예외적으로 좀 빼놓고요. 예, 빼놓고 물론 이제 제주 신공항 얘기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인 얘기여서 뭐 올해도 좀 물을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뭐 그냥 본인 생각 뭐 이쪽 이렇게 도에서는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일부 또 시민 쪽에서는 또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정점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드라이하게 정점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다. 내가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제주도 발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오해 사는 부분도 있으니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약간 알고는 있는데 내가 말하긴 곤란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하셔야 되는 거지. 아우 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아니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클하게 말하기도 부담스럽잖아요. 면접장인데. 예, 그래서 좀 사실 이런 식의 질문은 좀 적절하진 않아요. 사실은. 예, 뭐 논란이 되는 걸 가지고 뭐 니는 어쩌냐고 물으면 예, 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인 것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자기소개도 시키고 뭐 장점도 묻고 뭐 등등등 경험도 좀 묻고 제주도 현황도 좀 묻고 이렇게 그래서 총합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바라보시면 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충 뭐 면접 분위기는 뭐 이 정도만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좀 같이 안내를 좀 드리면 뭐 어차피 일단 뭐 강의 일정이랑 실습 일정은 특히 실습 일정은 예, 하도 요즘 예, 공고문이 계속 바뀌어 갖고 제가 일정을 못 잡고 있는데 실습 일정을 야, 좀 역대급으로 좀 힘드네요. 저희 기준은. 아무튼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강의 기획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뭐 나름 첨단으로 QR코드까지 다 넣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수강생분들 반좀 들어오세요. 웬만하시면 한 30% 정도는 예,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아예 그냥 책에다 박아놓고 저 오픈때까지 아예 대놓고 막 얘기를 드리는데 꼭 예, 등업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알아서 등업을 해드리니까 반드시 후기랑 뭐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후기 사례 같은 것도 다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예, 반드시 좀 등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 채널은 제 유튜브 채널 해놨는데 오픈 강의라든지 무료 강의들은 다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이 강의도 아마 이쪽으로도 올라갈 텐데요. 뭐 제 채널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제주도 예, 제주도 예, 유튜브 채널 가서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으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도정에 실제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단톡방에는 웬만하면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와 계시면 뭐 제가 만들긴 했지만 뭐 제가 주인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서로 필요한 정보들 나누시고 또 스터디 구하실 때 뭐 어디 세계포스 스터디 하실 분 이래가지고 같이 좀 구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꼭 사담만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불안 조장하는 사담만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알고 있는 것도 좀 나눠주시고 뭐 저도 뭐 간혹 뭐 필요한 뭐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기사나 이런 것도 넣어드리긴 하겠고요. 또 가장 이제 이 단톡방이 빛을 발하는 거는 면접 보시고 나서 시작하면 예, 며칠에 걸쳐서 보니까요. 면접 먼저 보신 분들이 좀 서로도 알려주시고 또뭐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고 참고로 면접은 그날 본 건 그날 평정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뭐 다음 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나눠주시고 정보도 공유해주시고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지문은 좀 전체적으로 하면 뭐 빤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별거 없다라는 거를 아는 것도 별거잖아요. 근데 별거 없는데도 내가 그 정보를 모르면 되게 뭔가 내가 예, 낙동강 오리알 같은 되게 착각들이 좀 꼭 불안이 좀 들죠. 뭐 그러지 않을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우애롭게 하시고요. 뭐 단톡방이 나중에 끝나면 저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나가면 이제 동기방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사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한 지금도 한 550명 정도가 아직도 그때 했던 게 있어서 동기방 서로들 업무 그죠? 우리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뭐 이런 거 서로 물어보고 예. 서로들 예, 윗분들 좀 뒷담화도 좀 같이 좀 나누고요. 뭐 이런 것도 하니까 그냥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안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놓으시면 제가 뭐 간혹 좀 단톡방이 좀 너무 전 지역이 16개 서울까지 포함하고 교행까지 포함하면 지역별로 한 32개 정도 단톡방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 제가 뭐 가끔 계속 들러서 보기는 합니다만 예, 급한 분들은 제게 1대1 카톡으로 주시고요. 또 뭐 서로들 간에 필요한 것 좀 서로 좀 물어주시고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애롭게 동기를 좀 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참고로 제주도 분들은 뭐 다 예, 괜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한 달에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뭐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얘기 하실 것도 없겠고 예, 또 공무원 사회도 텔레토비 가족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가면 다 누군지 압니다. 예, 그다가 제주도는 또 이렇게 아주 좁은 사회잖아요. 그 안에서 공무원 사회는 아주 진짜로 좁은 사회여서 예, 서로가 간에 다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거니까요. 뭐 우애롭게 좀 서로 좀 도움을 주면서 같이 좀 위아더 월드 예, 해피엔딩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예, 뭐 종적인 강의는 마무리 짓겠고요. 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확인을 좀 하시고 예, 좀 열심히 좀 쓰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편안하게 좀 면접 준비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강의는 마무리 짓겠고요. 네, 이어서 예, 정규 강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는 이 정도까지 공개 강의는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정규 강의는 바로 이어서 잠시 뒤에 예, 그 수강생분들은 저기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해커스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나이 강의실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배너가 있고요. 그 배너를 누르시면 예, 똑같이 해커스에서 똑같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 강의 올라와져 있고 공통강의 올라와져 있으니까 빨리 후딱 들으시고 사전까지 후딱후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픈 특강은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